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은 국내 선거 이슈와 외교 안보 문제까지 겹치며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선박 피격 의혹을 둘러싼 중동 정세, 대구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당원들의 집단 탈당, 평택을 선거판의 전략 변화, 그리고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민감한 사안은 한국 선박을 둘러싼 피격 의혹입니다. 현재 정부는 기뢰나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격이 이란 측의 소행인지 아니면 한국 선박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공격 주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이란 대사를 주말에 소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번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란의 공격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란이 공식적으로는 공격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도적 타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이의 지휘체계 문제, 강경파의 독자적 움직임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란 행정부가 직접 명령한 공격은 아니더라도 혁명수비대 내 강경 세력이 정부와 충분한 소통 없이 자의적 공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중국 유조선까지 공격당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원인을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섣부른 판단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부는 벌써부터 사건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던 대통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아직 공격 주체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 선박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조차 조사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외교 안보 사안은 국내 정치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 시작하면 대응 폭이 좁아집니다. 특히 중동 정세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시장, 외교, 군사 긴장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향후 조사에서 이란 대사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먼저 사실 확인입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왜 공격했는지, 한국 선박을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 피해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 댓글에서도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쟁과 범죄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냐, 국방위원이라는 사람이 군인들의 희생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 파병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먼저 가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교 안보 이슈를 선거, 국면의 공격 소재로 삼는 듯한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당 내부 이탈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을 떠난 당원 1315명이 추가로 탈당해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앞서 300여 명이 탈당해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달성군의회 의장과 박성태 전 대구시 의원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 1315명은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의 양심으로 대구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대부분이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였던 달성군에서 활동했던 당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열리게 된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탈당 선언문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30년간 보수 정당을 지키고 지역 일을 지탱하고 이끌어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당직을 내려놓았다. 지난 30년 동안 대구가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탈당 선언이 아닙니다. 대구 정치의 오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동안 대구는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정당만 보고 찍는다는 말도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탈당 선언은 그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들은 김부겸 후보에게 한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탈당 행렬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제2, 제3의 탈당 행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1325명에서 끝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구 보수층 내부의 추가 이탈 가능성을 예고한 것입니다. 물론 대구 정치의 특성상 막판에는 다시 보수 결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이벤트인지 아니면 실제 민심 변화의 시작인지는 선거 결과가 보여줄 것입니다.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구의 변화 바람을 실제 표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선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산은 왜 상대적으로 조용한가 하는 질문도 나옵니다. 영남권 전체의 보수 지형이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 일부 지역의 특수한 현상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어서 평택을 선거 상황입니다. 밤사이 김용남 위원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바뀐 선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10개 미디어데이 이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잡혀있던 방송을 제외하고도 약속된 방송을 4-5개 정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네거티브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당론이 정해지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방송 중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용남 후보의 대응 방식이 기존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전략이 바뀐 것일까요? 일부 평론가들은 조국혁신당 측의 네거티브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적들에 출연한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는 조국혁신당 측에서 상당히 많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발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국 후보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밀 타격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애초 조국 후보가 지역 기반이 없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탈당자 접촉 등을 통해 일정한 지역 기반이 생긴 듯한 효과도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실제로 평택의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평택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고 평택지원특별법 전면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소속 의원 전원이 평택을 8개 면동 현안을 나누어 맡는 1석 13조 의원 자문단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전략은 매우 분명합니다. 조국 후보 한 사람을 뽑으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평택 현안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조국 후보는 평택 주민들이 조국을 뽑으면 의원 12명을 더 얻는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서 평택혁신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평택을 선거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남 후보가 전략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 일정수가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단순한 양자 구도가 아니라 지지층 내부 분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나 용산 참사 관련 이슈에 대해 김용남 후보가 포괄적 사과라도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오히려 실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민주당 내부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주말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해당 행위를 언급한 부분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일석 기자가 반응했고 최민희 의원의 공감 여부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일석 기자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우리 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고 했다는데 정말 해당 행위라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몇 명을 시범 케이스로 징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을 근거로 당원이 뽑은 우리 당 대표를 계속 비방하는 사람들도 모두 징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민주당 내부의 묘한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후보 비판은 해당 행위인가? 당대표 비판은 정당한 비판인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당내 갈등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정청래 대표는 리더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후보에 대한 공격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일석 기자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더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후보에 대한 비판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비판과 비방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조국 대표의 존재를 타당이라는 범위로 정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야권 내부 경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제 박재 대변인의 논평 이후 경기도당 등에서 추가 대응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지사 선거 후속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파란 옷을 입고 무소속 출마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징계와 공천 배제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김관영 죽이기라고 주장했고, 징계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선되면 복당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관영 지사를 향해 영구당 불허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런 분들이 당선돼서 복당하겠다고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복당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의 공직선거 출마 신청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해 출마한 경우 영구당 불허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은 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승래 본부장은 김관영 지사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김관영 컷오프를 위해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는 식의 주장은 허위에 기초한 황당한 주장이라며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사 선거는 이제 단순한 지역선거를 넘어 민주당 내부의 공천 불복 문제, 탈당 후 복당 문제, 그리고 당 지도부의 권위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선박 피격 의혹은 아직 공격 주체와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뢰나 어뢰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이란의 관련성 여부를 포함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대사는 소환됐고 외교부는 신중하게 단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외교 안보 이슈를 정치 공세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발언은 국익보다 정쟁에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1325명이 추가 탈당해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앞서 300여 명의 탈당 지지에 이어나온 흐름이며 이들은 제2, 제3의 탈당 행렬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평택을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전면 개정, 일석 13조 의원 자문단, 8개 면동 현안 분담 전략까지 내놓으며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김용남 후보는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밝히며 선거 대응 방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공세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과도 연결됩니다. 여섯째,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비판과 당대표 비판을 둘러싼 해당 행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야권 내부 경쟁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에서는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와 복당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결정에 불복해 출마한 경우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도, 지역 선거도, 당내 갈등도 모두 선거판의 변수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봐야 할 것은 말의 자극성이 아닙니다.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책임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누가 지역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입니다. 대구의 탈당 흐름은 실제 변화의 시작일까요? 평택을 해서 조국혁신당의 총력전은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북의 무소속 출마는 민주당 내부에 더 큰 파장을 만들까요? 여러분은 이번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